우리나라 부근에 보시면 그 영국 그 유럽과 미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 쪽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블로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쪽 블로킹은 이 아까 보셨던 이 유럽 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더 블로킹 상황이 전개가 되어 있어서 최성기에 이르러 있는 다이폴 형태라고 불리는 북쪽에 고기압이 아예 자리를 잡고 그 남쪽으로 저기압이 이렇게 위치를 하는 그 정체된 상황 중에서도 가장 좀 많이 정도가 심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기압계 흐름이 남북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공기의 이동이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올 만큼 굉장히 지금 기압계가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앞서 보셨던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공기의 이동보다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공기들이 이와 같이 남쪽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형태의 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최근에 느껴보셨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다소 공기가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날씨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은 다소 서쪽으로 확장을 하지만 남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좀 기는 형태로 해서 확장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북쪽 사면에서 발달하는 정체 전선도 우리나라 쪽으로 확실하게 북상을 하기보다는 일본 쪽까지 내려가면서 얼마 전에 일본에 많은 비를 뿌렸던 연유도 이와 같은 기압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21일부터 오늘 저녁 때부터 나타나는 기상 현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페이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기적인 저기압 통과에 이은 잦은 비, 그리고 그 비가 끝난 이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시기,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21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밤부터입니다. 20일 밤부터 24일 쪽에는 두 번의 저기압이 통과를 합니다. 수치 모델에서 예측하는 바를 보시면 이와 같이 저기압이 한 차례 통과를 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이동하고 오는 저기압이 이 저기압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기압이 한 차례 통과하고 나면 다시 뒤따라 들어오는 저기압이 한 차례 또 영향을 주며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는 형태로 기압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북쪽으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요. 남쪽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면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남북의 온도 경도, 밀도 경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면서 정체전선의 본체가 북상하기보다는 이 사이에서 발생을 하는 불안정, 즉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일 쪽, 20일 밤부터 21일 쪽의 기압기 상황과 23일에서 24일 날 이렇게 저기압이 한번 다시 통과를 하는데 두 형태의 기압계 배치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 비가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은 주기적인 기압골의 통과, 저기압의 통과로 인한 잦은 비, 북쪽에는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남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면서 발생하는 저기압 또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압이 통과한 후에도 여전히 이 저기압 후면으로 쌓여 들어가는 이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 차고 건조한 성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기 상층부는 차가워진 상태에서 고기압의 맑은 날씨로 인해 지표면이 가열되며 이 상하층 간의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7일 이후가 되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나라 북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던 블로킹이 점차 약화되며 남쪽에서 서쪽으로 확장을 하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크게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북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은 다소 북쪽으로 북편을 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정체전선은 우리나라 중부 또는 중부 쪽에서도 북쪽으로 조금 더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그러한 형태로 기압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강수 메커니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중국 내륙에는 벌써 저기압이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 쪽을 향해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저기압이 태초에 발달을 할 때는 이와 같이 저기압 후면에 있는 건조 공기와 이 남쪽에서 불고 있던 따뜻한 공기로 인해 저기압이 일단 발생을 했고요. 앞으로 이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오는 과정에서는 앞서 보셨던 블로킹으로 인해 형성이 되어 있던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역,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본체 가장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불어 들어오고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한 번 더 이 저기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기압이 지나고 있는 중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 10에서 40mm 정도의 다소 약한 그런 비를 뿌리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때는 이러한 좀 더 강한 저기압을 발달시켜주는 주변 요인으로 인해서 비구름이 좀 더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이 강해지는 비구름대 영역을 보시면 이 남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따뜻한 공기 그리고 북서쪽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건조한 공기 그리고 저기압 이 오른쪽에서 불어 들어오고 있는 다른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비구름대가 주로 저기압의 오른쪽에서 비구름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빠르게 이 강한 비구름대들이 동쪽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는 이러한 하층에서 형성이 되는 강한 서남서풍 또는 남서풍의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 이 남해안 연안으로 이제 불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지형에 의한 강제 상승 효과가 더해지면서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조금 더 강하게 발달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저기압이 통과하는 이동 경로에 근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강수량 분포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저기압의 경로에서 가까운 이 남부지방 그리고 충청권 남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또 다른 불안정이 재차 발달을 하면서 형성되는 강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최대 20에서 70mm 그리고 제주도도 그와 같은 비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는 여기에 지형적인 강제 상승에 의한 비구름 강제 발달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80mm 이상의 다소 좀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로는 5에서 30mm, 상대적으로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서 가장 먼 수도권과 강원도 쪽을 중심으로는 5mm 내외의 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일에서 24일 통과하는 두 번째 저기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계의 형태는 21일 쪽과 거의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저기압의 경계에서 북쪽과 남쪽의 모습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형태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한 건조 공기, 좀 더 찬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남쪽으로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하는 단계에서 불어 들어오고 있는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기압의 발달 강도가 이번보다는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기압의 회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밑에 보시는 700헥토파스칼의 상당 원위를 비교하는 그림을 보시면 북쪽의 건조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의 강도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일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차고 건조한 공기의 경계가 굉장히 완만한 웨이브를 그리고 있는 반면 이번에 23일부터 24일에 예상되는 강수의 경도는 이와 같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의 따뜻하고 찬 공기가 남북으로 굉장히 깊게 섞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저기압의 강도가 다소 더 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치 모델에서 예상이지만 강한 비구름대 영역이 이 남북으로 조금 더 발달을 하고 강우의 강도도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찬 공기의 강도는 이번 21일보다 23일에서 4일 동안 통과하는 저기압의 강도가 좀 더 강할 것이다. 수증기의 유입 정도는 이번에 통과해 나가는 저기압이 동반을 한 수증기의 양과 크게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양이 많다. 강수 피크를 비교를 해보면 23일 밤에는 서쪽과 남해안 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남북으로 좀 길게 선 비구름대가 통과를 해 나가면서 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원 영동 같은 경우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시점에 동풍이 불어들면서 한 번 더 강수대가 발달하는 그러한 형태로 강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수가 있는 기간 동안은 23일부터 24일 전체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변동성은 지금 UM과 ECMWF 두 개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저기압과 이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 강수 밴드의 발달 지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의 이 남북 편차는 약 20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질 않지만 강한 비구름대 영역이 그에 따라서 300-400km 정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기압이 어디로 통과해 나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예측의 어떤 일관성이 나타날 때 앞으로 좀 더
비구름대가 집중이 되고 통과해 나가는 시점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존재한다는 점. 현재 중계예보상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비예보가 나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비구름대가 집중되는 구역은 조금 더 예측 기간이 당겨져 오면서 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4일까지의 강수 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저기압이 통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사이에 비가 안 오는 기간이 있고요. 이러한 기간을 통틀어서 26일까지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게 됩니다. 저기압이 통과하기 전 또는 저기압이 통과한 후에도 이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북쪽에서 내려앉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우리나라는 받게 됩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블루킹이 해소되지 않는 시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기압 사면과 고기압 사면에서 불어 들어오는 이 북동풍류들 그리고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건조 공기의 영역들이 합세하면서 우리나라 쪽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보다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2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고기압이 만들어지더라도 따뜻하고 습한 그런 공기가 아니라 차고 선선한 그러한 공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구름 모의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22일과 25일에서 26일 경우에 보면 이와 같이 검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이 북쪽에서 내려앉는 건조한 공기로 인한 구름이 없는 구역, 즉 고기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남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그러한 추세는 아닙니다. 다만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대체적으로 이 햇볕에 의한 지표면 가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7월 중순으로 그리고 하순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굉장히 높은 태양 고도각 그리고 수직으로 서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기온이 오르게 되고 22일, 25일, 26일에 낮 최고 기온 분포도로 보시면 이 점차 이 노란색 부근 영상 3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형성되는 지점들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고 선선한 대기 상층부, 중층부의 공기의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지표면이 굉장히 가열되기 때문에 더위가 이때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한 가지 좀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지표면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대기 중상층부가 찬 공기로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층 간의 온도차로 인한 대기 불안정이 극심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밑에 보시는 그림은 그러한 불안정을 보여주는 케이프라고 하는 국지 불안정 척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 역시도 22일에서 26일로 가면서 점차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전역에 굉장히 강한 대기 불안정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이 통과하는 두 차례의 그러한 강수 기간이 아니더라도 현재 중계예보상에서는 강수 예보도 되어 있지 않은 26일까지 기간 동안 잦은 소나기가 전역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단기예보 쪽, 동래예보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점차 소나기 예보가 전국 곳곳에 삽입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에 의한 지표 가열이 일단 우선이 되고요. 특히나 두 차례에 이어서 내리는 비 그리고 국지적으로 내리는 소나기들에 의해서 지표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증발이 되게 되면 대기하층의 수증기 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꿉꿉한 날씨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폭염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